케이블 TV VOD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삐맨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외에 다양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케이블 TV VOD에서도 마찬가지로 폭넓은 콘텐츠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럼 오늘은 명탐정 코난과 22기 극장판 제로의 집행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혜성처럼 등장한 명탐정 코난은 2017년에 누적 발행부수 2억 부를 돌파할 정도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만화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차근차근 만화책을 읽어오시던 분들도 계신 반면 명탐정 코난의 존재만 알고 알아가기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러한 시청자들의 부담을 의식했는지 명탐정 코난의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시작 부분에는 이와 같은 요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고등학생 탐정 남도일. 소꿉친구이자 같은 반 친구인 미란이와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검은 양복을 입은 수상한 남자들의 거리의 현장을 목격했다. 그 장면에 정신을 빼앗긴 난 다른 한 패가 등 뒤에서 접근하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당하고 말았다. 그 남자는 나에게 이상한 약을 먹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난 어린아이로 변해 있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린아이가 된 남도일은 코난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비록 사람들 앞에 고등학생 남도일의 모습은 드러내지 못하지만 브라운 박사님 덕분에 비밀스러운 이중신분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도일이가 지금 열심히 조사해주고 있구나. 우리 아빠를 위해서. 바보야. 너희 아빠를 위해서만 그러는 거 아니거든? 이러한 이중 생활을 도와준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목소리 변조 가능한 나비 넥타이인데요. 그래, 알았어. 무슨 일인지 한번 조사해볼게. 대체기는 사용하기 힘들다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각종 탐지 기술과 분석 능력을 갖고 있는 만능 안경은 물론 왜 심지영 형사 도청기에서 도 변호사 목소리가 들리지? 자동차의 속도에 버금가는 고속 스케이트보드, 그리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의 구력을 표현해낼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을 자랑하는 초강력 신발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코난에게는 늘 함께 다니는 4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평범한 초등학생들인 고뭉치, 한아름, 박세모와는 다르게 홍장민은 과거 코난의 신체를 작아지게 만든 약을 먹고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된 비운의 소녀입니다. 능력적인 면에서는 한때 검은 조직에서 일했을 정도로 비상해서 코난을 자주 돕고 브라운 박사님에게 핀잔을 주는 역할로도 활약합니다. 저 웃음소리는 항상 소름 끼치네. 추가적으로 이번 영화에서는 오해받는 역할로 끝나서 안타까운 유명한 탐정도 있는데요. 유명한 탐정은 고등학생 남도일이 좋아하는 유미란의 아버지로 일명 잠자는 유명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건 아주 냉혹한 계획살인입니다. 이러한 별명은 유명한 탐정이 사건이 미궁에 빠지는 순간에 잠에 들고 기적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러한 유명한 탐정의 뒤에는 늘 마취총을 쏘고 음성 변조를 해서 대신 범인을 찾아주는 코난의 수많은 노력과 브라운 박사님의 감쪽 같은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 물론 유명한 탐정은 자고 일어나서 기억도 나지 않는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우쭐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회 상쾌 통쾌하게 그 수수께끼를 한 방에 풀어드리죠. 또 큰 소리부터 치신다. 이외에도 코난의 시청자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대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장판이 영화관에서 상영될 때 코난이 멋지게 내 이름은 까지만 이야기해도 관객들이 탐정이죠 라는 말을 따라할 정도로 유명하니 혹시 명탐정 코난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에요. 두 번째는 진실은 언제나 하나! 코난이 이 대사를 했다는 것은 끊임없는 증거 채집과 추리, 그리고 용의자 신문 끝에 결론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1000화가 넘는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동안 코난이 이 대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 범인이기 때문에 이 대사가 나온 순간부터는 마음 편히 시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탐정 코난 제로의 집행인의 흥행면에서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2018년 4월 13일에 개봉한 제로의 집행인은 개봉 3일 만에 100만을 넘기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일본 내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할리우드 대표 영화들인 레디 플레이어 1과 올해 최대 흥행작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보다도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인데요. 제로의 집행인은 개봉 이후 무려 7주 동안 박스오피스 1위의 자리를 유지하며 두 할리우드 영화에게 단 한순간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는 화창한 하루. 코난이 사는 도시는 곧 개최될 세계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광고 후에는 코앞으로 다가온 국제 정상회담의 최신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은 보도가 나가고 무려 2만 명이 넘는 경찰력이 투입되어 국제회의장을 점검하는 등 귀빈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행사가 있기 며칠 전 비밀리에 활동하는 보안경찰국에서 국제회의장을 점검할 때였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사고인가 혹은 사건인가를 결정지은 것은 현장에서 나온 증거가 경찰 내부적으로 공개되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공사 관계자의 지문과 경찰관의 지문을 데이터베이스로 전부 다 조회해본 결과 예전에 경찰청 수사 1과에 근무했던 유명한의 지문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그들이 지목한 범인은 놀랍게도 미라니의 아버지이자 놀라운 추리력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은 전직 경찰 탐정 유명한이었습니다. 왜 이래? 그런 곳에 간 적 없거든. 비록 사건 현장에 유명한 형사의 선명한 지문도 남았고 심지어 유명한 형사의 컴퓨터에는 국제회의장의 자세한 부분까지 나와 있는 내부 설계도까지 있었지만 증거로는 설명될 수 없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바로 유명한의 동기와 능력이었습니다. 유명한 탐정은 국제회의장이나 며칠 뒤에 있을 귀빈들의 방문 그리고 경찰 세력에 대한 어떠한 적대적 입장도 갖고 있지 않았고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가족들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없다는 점입니다. 말도 안 돼요. 아빠는 그런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지도 못한다고요. 벼랑간 친구들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코난은 눈물을 보이는 미라니를 앞에 두고 함정에 빠진 유명한 형사를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게 되는데 이 사건에 얽힌 수많은 이해관계에 실마리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과연 코난은 의심스럽게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진범을 발견할 수 있을지 지금 극장판 명탐정 코난 제로의 집행인 VOD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본 코난과 관련된 정보들은 명탐정 코난 제로의 집행인을 보시기 전에 숙지하고 가시면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여겨지는 일본 영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지난 몇 년간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에 노미네이트 되거나 수상을 받을 만큼 코난의 극장판은 퀄리티나 완성도를 자랑하는데요. 올해 개봉한 제로의 집행인은 800억 원이 넘는 흥행 수입을 올리며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추리 영화의 핵심인 범행의 완성도가 낮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시대에 맞게 최신 기술들이 접목된 범죄나 수사는 관객들에게 신선하다고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섬세한 애니메이션의 디테일에 비해 영화의 핵심이었던 플롯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명탐정 코난의 팬이시거나 어린이들이 보기 좋은 추리 애니메이션을 찾으신다면 코난만한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극장판 명탐정 코난 제로의 집행인을 시청해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삐맨의 무비썰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